몇백 개 중에 첫 스푼을 딱 먹으면서 아, 이 커피가 1등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스푼째 먹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대표님이 생각하시 좋은 커피는 어떤 커피? 커피라는 거는 이제 점수로 매기긴 하지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산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같은 나라에 갔을 때 같이 온 심사관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삶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커피가 있고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전 세계에서 모으면 평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1등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1등이 내가 좋아하는 1등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피가 좋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물론 점수를 높게 받은 커피가 그 해에 1등인 건 맞다. 하지만 1등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균적으로는 당연히 높은 순위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의외로 상당히 생각보다 낮은 순위이지만 낙찰가가 높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특정 지역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몰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뭐 높은 점수, 비싼 커피를 여러분들이 찾기보다는 같이 마셔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점수보다는 취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COE 커피를 구매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일단 생두를 구입할 것이냐 원두를 구입할 것이냐가 있는데 생두 같은 경우는 일단 멤버에 가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멤버. 그다음에 심사관이 될 필요는 없고요. membership에 들어간 사람만 옥션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멤버십 비용은 달러로 되어 있는데 한 한국 돈으로 4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연에 1년에. 그래서 그 정도를 지불을 하면 이제 옥션에 참여할 수 있고요. 옥션에 참여할 때는 각 나라별로 한 3만 원 정도의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멤버십 비용으로 40만 원, 또 그 다음에 실제 참여할 때 한 3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만 들어간다면 사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COE는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 독점이라는 거죠. 구입을 하게 되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이나 2등, 3등까지는 90점을 넘었다면 즉 프레지덴셜급의 커피라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한 농장의 COE는 한 사람한테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OE 웹사이트에서 이게 어디서 낙찰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누구나 그걸 보고 그 카페 혹은 그 수입자한테 컨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생두의 경우에는 오로지 그 사람한테밖에 안 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원두를 많이 구입하실 텐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원두를 많이 구입하겠지만 원두 같은 경우는 그 생두를 낙찰받은 분이 다른 로스터들한테 많이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낙찰자한테 한번 여쭤봐야죠. 이게 어디로 좀 공급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이러이러한 카페에서 혹은 이러이러한 로스터에서 가져갔으니 한번 연락해 보세요 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수한 카페들은 COE 낙찰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카페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COE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커피미업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스페셜티들을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의 로스터리들과 이런 스페셜티를 또 공유하고 계시고 그게 사실 COE의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가장 트렌디한 커피들을 사실상 제일 처음 접하는 자리이잖아요. 거기에서 좀 누리는 이점 같은 저도 이제 심사관을 하러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냥 뭐 심사하고 오는 거지 나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 년째 반복이 되면서 보니까 확실히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나라에 가서 평가를 하고 나면 이제 농장 투어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하고요. 또 농장 투어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농부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파머와의 그런 뭐 미팅 같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는데요. 그때 이제 이미 연락처를 또 교환해서 한번 가볼 수도 있고 또 심사관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지 농부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 커피에 대해서 좀 제대로 평가를 해줬으면 하고 내년에는 또 우리가 이런 커피를 만들 건데 한번 샘플을 줄 테니 한번 좀 의견을 달라라는 그런 분들도 많고 어쨌거나 이런 인맥이 자동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몰랐던 커피를 알게 되고 그분들도 되도록이면 조금 그래도 커피를 좀 잘 아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고 싶기 때문에 좋은 커피 있으면 소량이지만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그런 생각하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그걸 통해서 되게 소량의 스페셜티를 되게 많이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심사관이라든지 혹은 이런 걸 한다면 그런 혜택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거 말고 주관적으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커피는 정말 이건 맛있었다. 사실은 지난해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기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커피 잡지에. 갓두라스라고 불리던 커피가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온두라스의 커피인데요. 온두라스에서 1등을 했던 커피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처음에 몇백 개 중에 첫 스푼을 딱 먹으면서 아, 이 커피가 1등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스푼을 먹으면서 저는 아, 나는 이 커피를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너무 비쌀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세 스푼째 먹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몇백 개 중에 첫 스푼을 딱 먹으면서 아, 이 커피가 1등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온두라스의 눈물이라는 글로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커피가 제 옛날 추억을 되게 소환을 하더라고요. 그냥 한 스푼 먹었는데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그냥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커피를 하면 마시면 안 되는데 그냥 먹어버렸어요. 하다가 먹으면 자꾸 카페인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몇백 개 이상 커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실 수 없지만 그 커피는 제가 그냥 서서 다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살짝 흘렀던 기억이 있는데 눈물이 흘렀던 이유는 뭔지 모를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켰고요. 아, 오늘 이 먹는 커피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행히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그 커피 낙찰을 받았어요. 일본의 마루야마 커피라는 그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요. 그 대표랑 어떻게 보면 연락이 잘 돼서 같이 낙찰을 받아서 한국에도 제가 소개를 하게 됐지만 그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커피이기도 하고요. COE를 통해서 얻은 제 가장 벅찬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혹시 판매를 하고 계시죠? 이름은 산타루시아라는 커피고요. 네. 산타루시아는 작년에 제가 들여왔던 한 박스를 들여왔어요. 한 박스에 수천만 원 했거든요. 수천만 원인데 들여와서 제가 그냥 안 팔릴 걸 알았어요. 전 이거 누가 살 것이냐. 안 팔려도 1년 동안 내가 먹을 거다. 1년 동안 나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의외로 그게 다 팔리긴 했어요. 사실은. 물론 제가 원가로 딱 정확히 원가로 팔긴 했는데요. 정확히 원가로 거의 이제 뭐 저는 오히려 손해면 손해났지 남기진 않았는데 판매가 돼서 지금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물이잖아. 그 해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해 커피는 그 해에 다 판매를 하는데요. 다행히 그 농장주가 또 올해도 연락이 와서 올해는 락다운에 걸려서 온두라스가 COE가 열리지 못했는데 그들도 이제 판매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 조금 사줄 수 없냐? 가격은 훨씬 싸게 주겠다라고 해서 올해도 제가 구입을 해서 지금 사실 저희가 판매 중인데 거의 판매가 완료됐지만 소량은 남아 있고요. 얼마 남아있어요? 한 1, 20kg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20... 올해는 그래도 조금 제가 많이 샀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작년에 비해서 퀄리티가 좀 떨어졌어요. 이유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온두라스에 비가 많이 와서 당도는 괜찮은데 플로럴한 점이 조금 낮아져서 작년에 94점 정도 받았거든요. 역대 최고 점수였고요. 역대 최고 점수로 역대 최고가 작년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올해 나왔다면 저는 한 90점 정도밖에 그래도 여전히 좋은 커피지만 작년처럼 눈물을 흘릴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올해 거는 그냥 마시면 아 맛있네 라고 먹는 정도지 감동까지는 있지 않지만 다음에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먹고 싶어요. 네. 이거 어디서 왜냐면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구입하시려면 아마 저희 생두를 가져가신 로스터리들이 좀 있기도 해요. 아마 여러 군데서 가져가셔서 어디 있는지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아마 검색창에 온두라스 산타루시아라고 검색한다면 물론 저희 홈페이지에도 판매하고 있고요. 또 일부 다른 로스터리들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비만 많이 올해처럼만 오지 않으면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으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스페셜티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 시장이 작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직업상 전 세계를 돌아다닐 일을 하는데 소비지, 뭐 생산지 다 돌아다니는데 한국만큼 스페셜티가 이렇게 큰 나라도 사실 없어요. 이 동아시아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커피 소비나 이런 문화는 유럽에서 들어왔고 유럽이나 미국이 훨씬 커피를 많이 소비하지만 이 스페셜티를 찾는 사람 또 커피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진 층은 한국이나 일본, 이런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열망이 더 높은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좋은 커피에만 많이 몰려요. 무조건 80점 이하면 이제는 거의 뭐 선택을 못 받는, 즉 쉽게 말하면 게이샤, 좋은 게이샤만 갖고 와 라는 층이랑 그냥 싼 커피를 찾는 층, 딱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거든요. 스페셜티는 SCA 기준으로 보면 80점 이상의 커피인데 물론 오늘날에는 80점이면 조금 부족하다고도 생각되지만 점수로 치면 한 83, 4점 이상 되는 커피면 충분히 정말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커피고요. 일례로 에티오피아에 제가 2월달까지 있었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G1, G2, G3 혹은 G4로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어서 에티오피아는 거의 법적으로 뭐 강력한 법은 아니지만 거의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G4 이상은 카페에서 팔지 못하는 정도예요. 왜냐면 G4 이상이 되면 이거는 해외에 판매를 해야 되는 좋은 커피지 이거는 우리가 먹어서는 되는 커피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G4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죠? 그냥 이거 누가 먹어라고 할 정도인데 그거 만들어내기도 정말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G4 뭐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흔히 나오는 G1 정도면 정말 좋은 커피인데 이 정도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뭐 흔한 커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만들어낼 그런 농부들의 심정도 그 나라에서 먹지 못하는 그 소비자들의 심정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고요. 사실 지금의 스페셜티 문화는 한국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 미업과 또 이제 언스페셜티 제 채널과 같이 커피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센서리 수업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컨텐츠로 이제 꾸준히 또 방영이 될 텐데 거기에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커피를 거의 모르는 분들한테도 이런 좋은 커피를 찾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을 때 공감했고요. 저도 바라는 게 커피를 뭐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좋은 커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커피를 그냥 흔하게 마셨던 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획할 그런 내용을 보고 조금이라도 커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저도 굉장히 그게 뿌듯할 것 같고 제가 바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컨텐츠가 나오면 잘 공유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따라 하셔서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 뭐 센서리랩 커피숍 놀러 오시면 저희 바리스타가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또 여기 아니더라도 좋은 카페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곳을 좀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 and I'll never live it.